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62세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이분의 이름은 가명으로 경숙이라 부르겠습니다. 시어머니를 10년 모셨습니다. 마지막 3년은 거의 병수발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뒤에 유언장이 나왔습니다. 집은 시누이 몫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변호사가 다시 읽었습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집은 시누이한테 갔습니다. 시누이는 그 10년 동안 명절에 2번, 어머니 생신에 1번, 1년에 3번 왔습니다. 저는 10년을 매일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처음 오시던 날 짐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남편이 차에서 짐을 내렸습니다. 저는 방을 정리했습니다. 어머니가 들어오시면서 방을 둘러보셨습니다. 장례. 그게 처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익숙해지실 거예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잘 안 왔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될지 5년? 10년? 10년이 될 거라는 건 몰랐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처음 몸이 안 좋으셔서 저희 집으로 오신 게 10년 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거동이 가능하셨습니다. 밥은 드실 수 있었고 화장실도 혼자 가셨고 낮에는 TV를 보셨습니다. 제가 하는 건 밥 챙겨드리고 약 드리고 병원 모시고 가는 정도였습니다. 그게 점점 바뀌었습니다. 3년 차가 됐을 때 달라졌습니다. 낙상이 있었습니다. 엉덩이 뼈를 다치셨습니다. 수술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혼자 거동이 어려워졌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어머니 방부터 갔습니다. 세수 도와드리고 식사 챙겨드리고 낮에도 드나들면서 확인하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또 챙겼습니다. 제 하루가 어머니 중심으로 됐습니다. 시누이는 그 시절 어디 있었냐고요? 서울에 있었습니다. 멀지 않습니다. 시차로 2시간이면 오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오지 않았습니다. 바쁘다고 했습니다. 처음 1년은 저도 이해했습니다. 직장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있으니까 2년이 되고 3년이 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부터는 이해가 아니라 그냥 그런 사람이구나 했습니다. 시누이가 가끔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안부를 물었습니다. 저는 상태를 전달했습니다. 시누이가 말했습니다. 형수님이 계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저는 말했습니다. 가끔 오시면 어머니도 좋아하실 텐데요. 시누이가 말했습니다. 애들이 어려서요. 쉽지 않아요. 그 말을 몇 년 동안 들었습니다. 애들이 어려서 나중엔 애들이 커서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달라졌을 뿐입니다. 남편은 어땠냐고요? 남편은 직장을 다녔습니다. 저녁에 들어오면 어머니한테 인사를 했습니다. 주말에는 산책을 데려가기도 했습니다. 나쁜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일은 제가 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면 그날 어머니 상태를 제가 전달했습니다. 식사는 얼마나 드셨는지, 약은 드셨는지, 오늘 기분은 어떠셨는지 남편이 그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맙다고 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고맙다는 말이 몸은 안 대신해줬습니다. 마지막 해는 힘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쇠약해지셨습니다. 기저귀를 착용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담당했습니다. 양보호사를 쓰자고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싫어하셔. 낯선 사람 오는 거. 저는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계속 해야 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그 조금만 더가 1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가끔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숙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겠어. 저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알아주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알아주셨지만 인정하는 방식은 달랐습니다. 마음으로는 감사하셨겠지만 마지막에 하신 결정은 달랐습니다. 감사와 유언이 같은 방향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 저는 슬프기도 했고 안도하기도 했습니다. 그게 나쁜 마음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랬습니다. 오래 고생하신 분이 편안히 가셨다는 안도, 그리고 제가 이제 숨 좀 쉴 수
있겠다는 안도 그 두 가지가 섞여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얼마 뒤에 유언장이 나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저와 남편 신우이가 갔습니다. 변호사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명예집 던서울. 신우이한테 저는 그 순간 옆에 있는 신우이를 봤습니다. 신우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아무 말을 안 했습니다. 저도 아무 말을 안 했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주방에 서 있다가 말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몰랐어. 저는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 들은 적 없어요? 없어. 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유언장이 나온 뒤에 친정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한참 듣고 계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저는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긴요? 그냥 살죠.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억울하지 않아? 저는 잠깐 있다가 말했습니다. 억울하죠. 근데 억울해봤자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억울한 건 억울하다고 해야지.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억울하다는 말을 누군가한테 처음 해본 게 그날이었습니다. 억울합니다. 10년이 억울합니다. 그 이후 며칠 동안 이상했습니다. 화가 나야 하는데 화가 안 났습니다. 서러워야 하는데 서럽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했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러셨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신우이가 딸이니까 다들 집에 와 있었지만 딸이 더 가까웠을 수 있습니다. 그게 어머니 마음이었을 겁니다. 저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는 모릅니다. 10년 동안 저는 며느리였습니다. 그게 딸을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신우이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수님, 제가 정말 몰랐어요. 엄마가 그렇게 해주신 줄은 저는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신우이가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래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10년을 되돌려주지는 않습니다. 남편이 며칠 뒤에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야? 저는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잘못한 건 없어요. 어머니 결정이셨으니까. 그런데 억울하냐고 물으면 억울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미안해. 저는 말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말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나한테 먼저 물어봐요. 내 의견도 있으니까.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저는 어떻게 살고 있냐고요? 그냥 삽니다. 남편과 여전히 같이 삽니다. 남편이 그 일 이후로 조금 달라졌습니다. 제 의견을 더 묻습니다. 가족 일이 생기면 먼저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그게 전부이지만 전보다는 낫습니다. 신우이는 명절에 연락이 옵니다. 저는 받습니다. 친하게 지내지는 않지만 원수처럼 지내지도 않습니다. 그냥 남처럼 지냅니다. 그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 이후로 달라진 게 있냐고요? 신우이는 명절에도 잘 안 옵니다. 집은 비어 있습니다. 신우이가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을 못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집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으려 합니다. 생각할수록 억울하니까요.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시부모를 모시면서 아니면 어른을 모시면서 내 몫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한 건 없습니다. 고생을 하면 그 대가가 돌아올 거라는 건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억울하다는 게 아닙니다.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시기 전에 또는 모시는 동안에 가족이 함께 이야기를 나눠두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억울해지지 않도록 경숙 씨, 10년이 헛된 건 아닙니다. 어머니 곁에 있었다는 것, 그게 당신이 한 겁니다. 그건 아무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사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